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친숙한 식재료인 미역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미역국은 영양이 풍부하여 몸의 회복을 촉진하는 대표적인 보양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혹시 미역국을 잘못된 방법으로 조리하면 오히려 독이 되거나 해로운 물질을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미역이 우리 몸에 어떻게 좋은지, 그 효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건강을 위해 조심해야 하는 조합과 더 맛있고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꿀 조합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미역의 놀라운 영양 성분과 그 이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미역은 철분, 칼슘, 요오드를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 신진대사를 촉진시키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이러한 이유로 미역국은 전통적으로 산후조리를 대표하는 음식으로 여겨져 왔죠. 특히 철분은 출산 후 빈혈 예방에 필수적이고 칼슘은 뼈 건강 회복에 도움을 주며 요오드는 갑상선 기능을 정상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미역의 중금속 제거 효과입니다. 요즘처럼 미세먼지와 환경오염이 심각한 시대에 미역은 정말 고마운 존재라고 할 수 있어요. 미역의 핵심 성분 중 하나인 알긴산 덕분인데, 이 알긴산은 유해 성분의 흡수를 막아주고 체내에 축적된 중금속을 제거하는데 매우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특히 납, 수은, 카드뮴과 같은 중금속들이 미세먼지를 통해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미역의 알긴산이 이들을 흡착해서 체외로 배출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해요. 또한 미역은 당뇨병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뛰어난 식품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뇨병 환자분들에게도 미역이 권장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미역에 포함된 다양한 성분들이 혈당 조절에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해조류인 미역은 칼로리가 낮으면서도 다양한 영양소와 미네랄이 풍부한 식품입니다. 미역에는 폴리페놀, 비타민C, 플라보노이드 등의 항산화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세포 손상을 막고 각종 합병증 발병 위험을 낮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항산화 작용은 우리 몸의 노화를 늦추고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혈액 건강 측면에서도 미역은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미역은 혈관 속 노폐물 제거와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데 효과적이어서 전반적인 혈액 건강을 돕습니다. 특히 현대인들이 고민하는 고지혈증이나 동맥경화 예방에도 도움이 되죠. 혈당 조절 면에서도 미역의 효능은 주목할 만합니다. 미역에 포함된 푸코잔틴이라는 성분이 혈당 조절을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성분은 인슐린 감수성을 개선하고 포도당 대사를 원활하게 해서 혈당 수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에게도 미역은 정말 좋은 식품입니다. 미역에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이 섬유질은 위에서 수십 배로 불어나며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줍니다. 따라서 적은 양으로도 배부름을 느낄 수 있어 자연스럽게 식사량을 조절할 수 있게 되죠. 이는 건강한 다이어트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도 미역은 훌륭한 해결책이 될 수 있어요. 미역에는 불용성 식이섬유도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장 운동을 활발하게 만들고 변비 개선에 뛰어난 효과를 보입니다. 또한 이 불용성 식이섬유는 장내 유산균의 좋은 먹이가 되어 장 속 환경을 개선하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건강한 장내 환경은 면역력 향상과 직결되기 때문에 정말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칼슘 함량 면에서도 미역은 놀라운 수치를 보여줍니다. 생미역 100g에는 칼슘이 149mg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칼슘이 풍부하다고 알려진 우유의 118mg보다도 높은 함량입니다. 칼슘은 특히 여성분들에게 필요한 영양소인데 폐경과 갱년기로 인한 호르몬 변화로 골다공증 발병률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기적인 칼슘 섭취는 여성 건강 유지에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미역에는 칼슘 외에도 인과 마그네슘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이들 미네랄은 칼슘과 함께 작용해서 뼈 건강을 더욱 효과적으로 지켜주고 전반적인 신체 기능 유지에도 기여합니다. 특히 마그네슘은 근육과 신경 기능에 중요하고 이는 에너지 대사와 세포 재생에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성인병 예방 측면에서도 미역의 효과는 탁월합니다. 미역은 체중 조절을 위한 식품으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건강한 체중을 유지하는 것은 당뇨병, 고혈압, 심혈관 질환 등 여러 성인병의 발병 위험을 크게 감소시킵니다. 구체적인 수치로 살펴보면 미역은 100g당 단 18칼로리의 적은 열량을 제공합니다. 주요 성분을 보면 단백질 3g,
탄수화물 5.1g, 지방 0.3g으로 구성되어 있어 대표적인 저지방, 저열량 식품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미네랄과 비타민이 풍부해서 영양학적으로 매우 우수한 식품입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미역에 포함된 베타카로틴입니다. 미역 100g에는 베타카로틴이 1890 마이크로그램이나 함유되어 있어요. 베타카로틴은 강력한 항산화 성분으로 활성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고 소화 기능을 개선하며 혈압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 모든 효능들이 종합적으로 작용해서 혈관 건강에 매우 유익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미역의 이런 훌륭한 효능을 100% 활용하려면 미역의 장점을 저하시키는 부적절한 조합은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반대로 미역의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적절한 조합을 알고 섭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그럼 지금부터 미역과 맞지 않는 조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의해야 할 조합은 바로 참기름입니다. 많은 분들이 미역국을 끓일 때 감칠맛을 위해 참기름을 두르고 미역과 소고기를 먼저 볶아주곤 하는데 사실 이는 잘못된 조리법입니다. 참기름의 발연점은 160도로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발연점이란 기름이 연기를 내기 시작하는 온도를 말하는데 이 온도를 넘어서 가열하게 되면 기름의 분자 구조가 변화하면서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발생하게 됩니다. 벤조피렌은 세계보건기구에서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한 매우 위험한 물질이에요. 따라서 참기름은 고온 조리에 전혀 적합하지 않습니다. 대신 무침 요리나 요리의 마무리 단계에서 향미를 더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미역국을 끓일 때는 참기름 대신 올리브 오일이나 들기름을 사용하거나 아예 기름을 사용하지 않고 끓인 후 마지막에 참기름 몇 방울을 떨어뜨리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 주의해야 할 것은 신장 질환이 있는 분들의 미역 과다 섭취입니다. 미역은 칼륨이 풍부한 식품으로 알려져 있는데 신장 질환이 있는 경우 신장의 칼륨 배출 능력이 저하됩니다. 이때 칼륨이 많이 포함된 음식을 과다 섭취하면 체내 칼륨 농도가 위험할 정도로 증가할 수 있어요. 혈액 속 칼륨 농도가 증가하면 고칼륨혈증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는 매우 위험한 상태입니다. 고칼륨혈증의 주요 증상으로는 근육 힘의 약화와 심장 리듬의 불규칙성, 즉 부정맥이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심장마비와 같은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까지 초래할 수 있어요. 따라서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미역 섭취량을 조절하고 주치의와 상담 후 적절한 양을 섭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이제 미역과 궁합이 좋은 조합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미역과 소고기의 조합입니다. 전통적인 미역국에서 볼 수 있는 이 조합은 영양학적으로도 매우 우수해요. 소고기의 풍부한 단백질과 철분이 미역의 칼슘, 요오드와 함께 작용해서 산후 회복에 최적의 영양 공급을 제공합니다. 특히 소고기의 햄철과 미역의 비햄철이 함께 섭취되면 철분 흡수율이 높아져서 빈혈 예방에 더욱 효과적입니다. 두 번째로 좋은 조합은 미역과 두부입니다. 두부의 식물성 단백질과 미역의 미네랄이 만나면 완전한 영양 균형을 이룰 수 있어요. 또한 두부에 포함된 이소플라본은 여성 호르몬과 유사한 작용을 해서 갱년기 여성분들에게 특히 도움이 됩니다. 미역과 두부를 함께 끓인 된장국은 한국인의 대표적인 건강식이라고 할 수 있죠. 세 번째는 미역과 마늘의 조합입니다. 마늘에 포함된 알리신은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면역력을 강화하는데 이것이 미역의 혈관 건강 효과와 시너지를 일으켜 더욱 강력한 건강 효과를 나타냅니다. 미역국에 다진 마늘을 넣어 끓이면 맛도 좋고 건강에도 더욱 유익해요. 네 번째는 미역과 생강의 조합입니다. 생강의 진저롤 성분은 소화를 돕고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데 찬 성질을 가진 미역과 함께 섭취하면 성질의 균형을 맞춰주면서 소화 흡수율도 높여줍니다. 다섯 번째로 추천하는 조합은 미역과 당근입니다. 당근의 베타카로틴과 미역의 베타카로틴이 만나면 항산화 효과가 배가 됩니다. 또한 당근의 단맛이 미역의 비릿한 맛을 중화시켜 맛의 조화도 이뤄냅니다. 미역을 더 맛있고 건강하게 섭취하는 방법들도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미역을 불릴 때는 찬물에 20-30분 정도 충분히 불려주세요. 너무 오래 불리면 영양소가 빠져나갈 수 있으니 적당한 시간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미역국을 끓일 때는 센 불에서 빠르게 끓이기보다는 중불에서 천천히 우려내듯이 끓이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해야 미역의 영양 성분이 국물에 제대로 우러나와요. 셋째, 미역국에 넣는 소금의 양을 조절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소금을 너무 많이 넣으면 나트륨 과다 섭취로 이어질 수 있으니 다른 조미료나 천연 재료의 맛을 활용해서 짠맛을 조절해 보세요. 넷째, 미역을 단독으로 섭취하기보다는 다양한 채소와 함께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역 냉국에 오이, 당근, 양파 등을 함께 넣으면 영양의 균형도 맞추고 맛의 다양성도 더할 수 있어요. 다섯째, 미역을 보관할 때는 건조한 곳에 밀폐해서 보관하고 불린 미역은 하루 안에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불린 미역을 오래 보관하면 세균이 번식할 수 있어 위생상 좋지 않아요. 미역의 효능을 제대로 얻기 위해서는 꾸준한 섭취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과다 섭취는 금물이에요. 일주일에 두세 번, 한 번에 적당량을 섭취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특히 요오드 섭취량에 주의해야 합니다. 미역은 요오드가 풍부한 식품인데 요오드를 과다 섭취하면 갑상선 기능에 이상이 생길 수 있어요. 갑상선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미역 섭취 전에 의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미역을 섭취할 때는 충분한 수분 섭취도 중요합니다. 미역의 식이섬유가 장에서 제 역할을 하려면 충분한 수분이 필요하거든요. 물을 적게 마시면 오히려 변비가 악화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임신 중이신 분들에게는 미역이 특히 좋은 식품입니다. 엽산과 철분, 칼슘이 풍부해서 태아의 건강한 발달에 도움을 주거든요. 하지만 역시 적정량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고 임신 초기에는 의사와 상담 후 섭취하시는 것을 권해드려요. 어린이들에게도 미역은 성장에 도움이 되는 좋은 식품입니다. 칼슘과 단백질이 뼈와 근육 발달에 도움을 주고 요오드가 두뇌 발달에도 기여해요. 다만 아이들이 미역의 독특한 맛을 싫어할 수 있으니 다른 재료와 함께 맛있게 조리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노년층 분들에게는 미역의 칼슘과 마그네슘이 골다공증 예방에 도움을 주고 식이섬유가 장 건강을 지켜줍니다. 또한 저칼로리 식품이라 체중 관리에도 좋아요. 다만 씹는 힘이 약하신 분들을 위해서는 미역을 충분히 부드럽게 끓여서 드시도록 해주세요. 미역을 활용한 다양한 요리법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미역국 외에도 미역 냉국, 미역 무침, 미역 튀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즐길 수 있어요. 미역 냉국은 여름철 별미로 오이와 함께 시원하게 만들면 좋고, 미역 무침은 참기름 대신 올리브 오일을 사용하면 더 건강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미역을 활용한 현대적인 요리들도 많이 개발되고 있어요. 미역 파스타, 미역 리조또, 미역 샐러드 등 서양 요리와 접목한 퓨전 요리들도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이런 요리들은 미역의 영양은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새로운 맛의 경험을 제공해줘요. 미역의 품질을 선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좋은 미역을 고르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색깔이 진한 갈색을 띠고 윤기가 나는 것을 선택하세요. 너무 검거나 탁한 색을 띠는 것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미역잎이 두껍고 탄력이 있는 것이 품질이 좋은 미역이에요. 겉미역을 구매할 때는 포장지가 밀폐되어 있고 유통기한이 넉넉한 것을 선택하세요. 습기가 들어간 미역은 곰팡이가 생길 수 있어 위험해요. 생미역을 구매할 때는 신선한 바다 냄새가 나고 미끌미끌한 점액이 적당히 있는 것이 좋습니다. 미역의 산지도 고려해 보세요. 우리나라에서는 완도, 기장, 통영 등에서 나는 미역이 품질이 좋기로 유명해요. 깨끗한 바다에서 자란 미역일수록 중금 속 오염의 우려가 적고 영양 성분도 풍부합니다. 마지막으로 미역 섭취 시 전반적인 주의사항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갑상선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요오드 과다 섭취를 피하기 위해 섭취량을 조절하세요. 둘째,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칼륨 섭취량을 주의하세요. 셋째, 혈액응고제를 복용 중이신 분들은 비타민 K가 풍부한 미역 섭취 시 의사와 상담하세요. 넷째,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미역 섭취 후 이상 증상이 나타나는지 확인해 보세요. 다섯째, 미역을 처음 섭취하시는 어린이나 노인분들은 소량부터 시작해서 점차 양을 늘려가세요. 미역의 계절별 섭취법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봄에는 새싹 미역을 활용한 요리가 좋습니다. 새싹 미역은 일반 미역보다 부드럽고 영양소 함량이 높아서 봄철 피로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봄나물과 함께 무쳐서 드시거나 된장국에 넣어 끓이면 계절의 맛을 제대로 느낄 수 있어요.
여름에는 시원한 미역 냉국이 최고의 선택입니다. 더위로 지친 몸에 시원함을 주면서도 필수 영양소를 공급해줍니다. 이때 오이, 무, 양파 등 수분이 많은 채소와 함께 섭취하면 탈수 방지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여름철에는 미역의 차가운 성질이 몸에 열을 내려주는 효과도 있어요. 가을에는 면역력 강화를 위해 미역을 따뜻하게 끓여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환절기 감기 예방을 위해 생강이나 마늘을 함께 넣어 끓인 미역국은 몸을 따뜻하게 하면서 면역력도 높여줍니다. 또한 가을 제철 채소인 무나 배추와 함께 끓이면 계절의 조화를 이룰 수 있어요. 겨울에는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미역국이 제격입니다. 특히 소고기나 닭고기를 함께 넣어 끓이면 단백질과 열량을 보충해서 추위를 이겨낼 수 있는 체력을 만들어줍니다. 겨울철 건조한 날씨로 인한 피부 트러블에도 미역의 수분과 미네랄이 도움을 줄 수 있어요. 미역의 종류에 따른 선택법과 활용법도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주로 소비되는 미역은 크게 참미역, 애기미역, 널미역으로 나뉩니다. 참미역은 가장 일반적인 종류로 두껍고 질감이 좋아 국물 요리에 적합합니다. 애기미역은 부드러운 질감으로 무침이나 샐러드에 좋고, 널미역은 크기가 커서 쌈이나 튀김 요리에 활용하기 좋아요. 미역의 가공 상태에 따른 구분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생미역은 신선하지만 보관 기간이 짧고, 염장미역은 소금에 절여서 보관 기간이 길어진 것이에요. 건미역은 말린 것으로 보관이 가장 용이하고 영양소 손실도 적습니다. 각각의 특성을 알고 용도에 맞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미역의 영양소 흡수를 높이는 조리법도 소개해 드릴게요. 미역에 포함된 지용성 비타민의 흡수를 높이려면 적당한 양의 건강한 지방과 함께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올리브 오일을 살짝 넣어 무치거나 견과류와 함께 샐러드로 만들어 드시면 영양소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또한 미역의 칼슘 흡수를 높이려면 비타민 D가 풍부한 식품과 함께 섭취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버섯류나 계란과 함께 요리하거나 햇볕을 쬐은 후 미역을 섭취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카페인이나 탄산음료는 칼슘 흡수를 방해하므로 미역 섭취 시에는 피하시는 것이 좋아요. 미역 섭취 시 주의해야 할 약물 상호작용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혈압약을 복용 중이신 분들은 미역의 칼륨 함량을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AC 억제제나 안지오텐신 수용체 차단제를 복용하시는 경우 칼륨 수치가 높아질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해요. 또한 갑상선 호르몬제를 복용 중이신 분들은 요오드 섭취량을 조절해야 합니다. 항응고제인 와파린을 복용하시는 분들은 미역에 포함된 비타민 K가 약물 효과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의사와 상담 후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철분제를 복용 중이신 분들의 경우 미역과 함께 섭취하면 철분 흡수가 더 잘 될 수 있지만 과다 섭취는 피해야 합니다. 미역의 보관법과 유통기한 관리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건미역의 경우 습기가 없는 서늘한 곳에 밀폐 보관하면 2-3년간 보관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개봉 후에는 밀폐 용기에 넣어 6개월 이내에 섭취하시는 것이 좋아요. 염장미역은 냉장 보관하면 3개월에서 6개월, 생미역은 냉장 보관 시 2-3일 이내에 섭취해야 합니다. 미역을 불린 후에는 반드시 당일에 사용하세요. 불린 미역을 냉장고에 보관하더라도 24시간을 넘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물에 불린 미역은 세균이 번식하기 쉬운 환경이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미역을 많이 불렸다면 한번 끓인 후 냉동 보관하는 방법도 있어요. 미역의 세척법도 올바르게 알아두셔야 합니다. 건미역을 불릴 때는 찬물에 20-30분 정도 담가두면 되지만 염장미역의 경우 소금기를 제거하기 위해 2-3번 깨끗한 물로 헹궈주셔야 합니다. 생미역은 흐르는 찬물에 가볍게 헹궈서 이물질만 제거하면 됩니다. 미역을 활용한 건강 레시피를 몇 가지 더 소개해 드릴게요. 미역 두부 샐러드는 다이어트 중인 분들에게 완벽한 메뉴입니다. 부드러운 두부와 쫄깃한 미역의 식감 대비가 좋고 참기름 대신 올리브 오일과 레몬즙으로 드레싱하면 더욱 건강해집니다. 미역 계란말이는 아이들 영양식으로 좋습니다. 미역을 잘게 다져서 계란과 함께 말아주면 미역의 독특한 맛이 중화되면서 아이들이 거부감 없이 드실 수 있어요. 여기에 당근이나 양파를 함께 넣으면 영양과 맛이 더욱 풍부해집니다. 미역 된장찌개는 전통적인 한국 음식의 진수를 보여주는 요리입니다. 된장에 발효된 영양 성분과 미역의 미네랄이 만나면
장 건강에 최적의 조합이 됩니다. 여기에 두부와 파를 넣으면 완벽한 한 끼 식사가 완성돼요. 미역 오이냉국은 여름철 별미입니다. 오이의 시원한 수분과 미역의 시원한 성질이 만나 더위 해소에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식초를 조금 넣으면 상큼함이 더해져서 식욕이 없는 여름철에도 개운하게 드실 수 있어요. 미역국수는 최근 인기를 얻고 있는 건강식입니다. 일반 국수 대신 메밀국수나 현미국수를 사용하고 미역과 함께 끓인 육수에 넣어 드시면 탄수화물과 미네랄을 동시에 섭취할 수 있습니다. 미역의 세계적인 연구 동향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최근 일본과 한국에서는 미역의 항암 효과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역에 포함된 후코이단이라는 성분이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한다는 연구 결과들이 발표되고 있어요. 유럽에서는 미역의 항비만 효과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미역 추출물이 지방 축적을 억제하고 대사율을 높인다는 연구가 프랑스와 독일의 연구진에 의해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연구들은 미역이 단순한 전통식품을 넘어 현대인의 건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능성 식품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미국에서는 미역의 심혈관 질환 예방 효과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역에 포함된 오메가-3 지방산과 식이섬유가 심장 건강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에 대한 장기간 추적 연구가 하버드 대학 등에서 진행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미역 섭취 시 전반적인 주의사항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갑상선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요오드 과다 섭취를 피하기 위해 섭취량을 조절하세요. 둘째,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칼륨 섭취량을 주의하세요. 셋째, 혈액응고제를 복용 중이신 분들은 비타민 K가 풍부한 미역 섭취 시 의사와 상담하세요. 넷째,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미역 섭취 후 이상 증상이 나타나는지 확인해 보세요. 다섯째, 미역을 처음 섭취하시는 어린이나 노인분들은 소량부터 시작해서 점차 양을 늘려가세요. 이렇게 미역의 놀라운 효능과 주의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미역은 정말 우리 몸에 좋은 슈퍼푸드이지만 올바른 방법으로 섭취해야 그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어요.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잘 기억하셔서 건강하고 맛있게 미역을 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식생활을 위해 앞으로도 유익한 정보를 계속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